안녕하십니까, 최창현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야. 가정법 중에서 가장 흔한 것, 가장 자주 쓰이는 게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저학년인 경우에도 이거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정확히 배우고 지나간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갑시다. 우선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는 뭐라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반대 가정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반대 가정은 뭐였죠? 가정법 미래나 가정법 현재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포인트상으로 뭐가 생기냐면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이냐 과거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이냐로 나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배운 바 있죠? 근데 포인트가 뭐였죠? 가정법 과거는 그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가 달라요?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 사실이라고 그랬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라고 말이 들어있지만 사실상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직설법이라는 게 뭐야? 가정법은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인데 직설법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통 쓰는 게 다 직설법이니까 직설법은 따로 배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사실을 과거로 표현하는 것은 직설법의 권리야. 그죠? 그죠? 현재 사실을 현재 사실로 표현하는 것은 직설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법은 직설법과 비교하기 위해서 즉 직설법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 시제를 꼬아놓은 겁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정법 과거는 뭐라고요?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죠?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중요한 건 뭐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법 과거는 과거 시제로 이렇게 new 그리고 would say 과거 모양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번역은 뭐로 해야 돼요? 현재 시제로 번역해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제로 번역해야 돼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는 시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완벽하게 개념은 같아요. 자, 그럼 가정법 과거 형태 외웠던 거 복습하는 거 이미 다 외웠잖아. 모른다고? 이런 자 복수 과거 동사 if 주어 대신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과거 동사하고 would 원형이에요. 복수 과거 동사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주어가 단수라 하더라도 뭘 써야 돼요? 그렇죠. 과거를 써야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예로 우리가 뭘 들었냐면 비동사는 무조건 뭐로 써야 돼요? were로 써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대표적인 게 비동사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if I were 그러죠. if I were 그러지 if I was 그러지 않으면 가정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복수 과거 동사를 쓰죠. 자, 반면에 뭐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had pp에 would have pp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서 쓰면은 가정법은 쉽다 했어요. 외우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외웠다고 가정했을 때는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선 먼저 가정법 과거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f I knew the truth입니다. 그죠? I would say about it이에요. 자, 그러면 knew 가정법 과거의 모양을 갖고 있죠. 가정법 과거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번역 어떤 걸 했어요? 시작. 그 사실을 안다면 뭐로 했어? 현재로 했죠. 알았다면이 아니에요. 안다면입니다. 그것에 대해 말했을 텐데가 아니라 말할 텐데예요. 그런데 이 가정법의 의미는 뭐예요? 잘 들으세요. 그 사실을 안다면 그 말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죠. 말할 텐데 그래서 말하지 못한다는 즉 기본적인 맥락은 바로 여기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옮길 때 그 사실을 안다면 그것에 대해 말할 텐데라고 번역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맥락은 이겁니다. 난 몰라서 말 못했어. 이 말이에요.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써야 될 텐데 이게 바로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건 직설법이야. 그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가정법인 거죠. 따라서 가정법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즉 느낌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쉽죠? 이거 똑같다 그랬으니까. 자, had worked, would have passed예요. 그죠? 역시 우리말로 옮길 때는 뭐로 해야 돼요? 과거로 해야 되니까. 이번엔 공부했다면이죠.
만일 열심히 공부했다면 시험에 합격했을 텐데. 자, 합격했을 텐데. 과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거 역시도 중요한 게 뭐야? 직설법으로 의미를 되새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시험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오케이, 바리? 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는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 역시 나오게 되면 가정법인지를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태 배울 때도 그랬잖아. 태가 나왔어. 태가 나온지 몰라. 다 무슨 소용이야. 가정법이 나왔어. 가정법이 나오는 순간 가정법이다 알아보면 일단 따봉.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가정법을 해석할 때 이렇게 직설법, 현재, 과거는 현재, 직설법의 의미, 과거 완료는 과거, 직설법의 의미로 새겨 들으면 넌 완벽하게 가정법을 이해한 것이고 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해석, 독해 작업들을 많이 할 때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할 수 있다면 선생님은 대단히 기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